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라남도가 올해로 46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전남도는 15일 옛 전남도청 현판 앞에서 지역 주민들과 5월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열고 1980년 당시 광주와 운명을 함께했던 전남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추념사에서 시민을 향한 학살이 자행된 광주의 5월은 전남의 5월이었고 우리 모두의 5월이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때 전남 제1의 도시로 불리던 여수시의 인구가 최근 26만 명 선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여수 현상이 심각한데요. 이번 선거에 나선 여수시장 후보 4명은 저마다 청년 인구를 지킬 맞춤형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6만 1천여 명. 27만 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2년 만에 26만 명 선마저 위태롭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줄어든 여수 인구 19,000여 명 가운데 무려 91%가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5년 새 청년 4명 중 1명이 여수를 떠나면서 지난 2021년 7만 명이 넘던 청년 인구는 5만 명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여수 행정동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좁은 취업문과 높은 집값 등이 청년들을 밖으로 내몰면서 시장 후보들의 공약도 청년 지키기에 집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후보는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임기 내 1,000억 원 규모의 여수 미래펀드를 만들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국립재활원과 해양경찰병원을 유치해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여수 미래펀드는 우리 청년과 또 시니어들의 창업 생태계를 바꿈으로써 여수가 그 작은 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에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와 협력해서 국립해양경찰병원을 여수로 유치하겠다. 조국혁신당 명창환 후보는 청년 체감형 행정과 인프라를 강조했습니다. 청년 만원주택 500호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대형 쇼핑몰 유치와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해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이 저가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 만원주택을 500호까지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생활할 때 가장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대형 쇼핑몰,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여서 운수지구에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고 대형 유통시설을 유치해서 무소속 김창주 후보는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율촌 산단을 정밀화학 산단으로 육성해 청년들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 환경과 물가 등 도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밀화학 산단이야말로 다양한 스페셜티 사업으로 청년들이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여건, 이런 전반적인 도시들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해서 무소속 원영규 후보는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과 주거 지원을 핵심 카드로 꺼냈습니다. 여수 관광공사를 설립해 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지식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복합 문화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 공무원이 한 500명 가까이가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문화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카페도 있고 또 지식인들끼리 즐길 수 있는 문화, 이런
복지 문화를 만들어서 펀드 조성부터 공공기관 설립, 주거 지원까지. 방법론은 제각각이지만 청년 유출이 도시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은 같았습니다. 도시의 활기를 찾을 실질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시장 예비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부터 민생 지원금, 의료 인프라 확충까지 저마다 광양의 미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 3인의 핵심 공약을 서경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의 먹거리 확보.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인화 예비 후보는 철강 중심 산업 구조를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 데이터 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해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광양만권의 적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고 또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취업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광양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소속 박성현 예비 후보는 광양항과 연계한 K-컨테이너 산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 발생한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로 시민 체감 경제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K-컨테이너를 통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이익 공유 시스템을 하면 우리 광양이 철강 산업도 살아나고 항만도 살아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혜택도 돌아가는 이런 공약을 제가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철강 산업, 항만 산업, 우리 시민들의 삶도 나아질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박필순 예비 후보는 광양시 전체 예산 가운데 1,000억 원을 전시민 민생지원금으로 편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구 1명당 64만 1,700원 수준입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유치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을 언급하며 시민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예산의 10%인 그 1,000억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접 지급하고 또 그 돈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광양에 오래 사는 것이 복지가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전통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와 중동전쟁 등 대내외적인 위기 속에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운 광양시장 예비 후보들. 하지만 산업전환과 민생지원 모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니 인터뷰를 통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안군 수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신안이 제일 열악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신안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햇빛 바람 연금도 14개 면 중에서 5개 면만 하고 9개 면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안군의 천혜적인 자원이 햇빛과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이용해서 해상풍력 10메가를 설치하면 육지의 땅 4만 평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저 서울시의 22배나 되는 저 공간에서 한국의 새로운 산업을 위한
에너지 조달, 특히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은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통합 전남 광주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 모두에게 복지와 또 삶의 질과 여러 가지 편익을 증대시키는 엄청난 자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사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교통편을 더 편리하게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흑산공항을 조기에 완공해서 흑산지역 문제, 나머지 지금 육지가 아직 다리가 연결되지 않는 비금도초, 또 장산에서 신의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도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의료시설에 있어서는 비금에 있는 대우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 응급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항구적으로는 그분들이 육지에 신속하게 접근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뿐만 아니라 또 젊은 학생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또 명문학교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최근에 통계에서 보시면 신안군도 1년에 1,500명씩 줄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500명 주는 상태에서 인구가 300명, 400명 는다고 하는 건 1,800명이 늘었다는 것인데, 일단 인구가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국제화를 해서 외국에 있는 외국 근로자들과 함께 지역에서 한국화해서 우리 한국 사람과 동일하게 조건을 부여하고 또 같이 일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면 지역의 인력 문제도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은 해상풍력을 대규모로 확장을 해서 또 먼바다에 불유식 해상풍력까지 도입을 해서 전기를 팔아서 지역 주민들이 잘 사는 그런 부분에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국내 대기업의 회사가 지도 쪽에 해상풍력 전진기지를 위해서 들어오고, 또 안자 쪽에도 해상풍력 배후 항만으로 또 들어와서 하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거고, 8.2기가가 돌아가면 순수한 전문 일자리만 약 5,000개가 생기기 때문에 신안군의 큰 일자리와 또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걸로 확신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해달라며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원 선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후보자 A씨가 지난달 말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와 친분이 있는 선거 구민의 자택을 찾아가 경쟁 후보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하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현금을 건네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600만 원어치의 백자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어 선거 구민을 또다시 찾아가 경쟁 후보가 나오지 않도록 말 좀 잘해달라며 1,000만 원을 넣었다고 말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신안군 의원 일부 후보들이 햇빛과 발안연금,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주, 김용배, 김혁성, 안원준 등 신안군 의원 후보들은 15일 박우량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특정 유튜버가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햇빛과 발안연금이 기본소득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리돼 일부 주민들이 기대했던 별도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햇빛과 발안연금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태양광과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내한 희생에 대한 지역 공유 수익이라며 국민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이정선 후보, 가장 적은 후보는 김대중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특별시 교육감 후보는 강수경 김대중 재단 전남지부 탄소중립위원장과 김대중 전남교육감, 이정선 광주교육감,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입니다.
이정선 후보는 아파트와 토지 등 16억 8,500만 원을 신고했고 강수경 후보는 아파트와 주식 등 10억 7,800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습니다. 장관호 후보는 전세금과 보험금 등 2억 3천만 원, 김대중 후보는 주택을 보유했지만 채무 탓에 마이너스 1,9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 2명이 추락해 숨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경찰은 지난 14일 밤 11시 20분쯤 목포 석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고교생 2명이 추락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평소 두 사람이 학업 문제 등으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여수 웅천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 RV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탑승자 9명 중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5일 새벽 1시 50분쯤 순천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15km 지점에서는 4.5톤 트럭이 앞서가던 12.5톤 트럭을 추돌해 4.5톤 트럭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광양읍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6.8km 지점에서는 차량 5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세모녀 살인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오던 40대 무기수가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40대 무기수 A씨는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3월 해남교도소 자치생활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40대 여성과 어머니, 중학생 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준비위원회가 14일 나주 동신대학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치법규와 합의사항, 누리집 도메인과 영문 명칭 등을 논의하며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누리집 주소는 jngj.go.kr로 하는 방안과 영문 명칭은 전남 광주 스페셜 메트로폴리탄 시티로 하는 안이 검토됐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첫 광역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 태풍 등에 대비해 양식 어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면서 보험 가입 기한도 기존 6월에서 5월 말로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전남도는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품종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731어가가 가입했고 62건에 대해 모두 4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순천시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전남 광주를 제외한 외지 관광객은 스마트폰 앱 JN 투어를 통해 숙박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지정 숙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박 기준 숙박비에 따라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되며 연박 시 3박까지 적용돼 최대 12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이벤트가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관광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